삼면도 보여주세요. 한겨레 신문. 네. 더 세진 최상병 특검, 박대령 항명죄 공소 취소 권한도 부여 이렇게 돼 있고요. 동아일보 삼면도 보여주십시오. 똑같이 어떻게 앞에 이렇게 앞문장을 서로 커닝한 것처럼 똑같이 썼어요. 더 세진 야특검법, 대통령 3일 내 특검 임명 안 하면 자동 결정. 서로 간에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어요. 지금 한겨레 신문은 지금 그 박대령한테 그러니까 항명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아일보는 특검을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보통의 경우에는 2명을 추천하면 2명 중에 1명을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을 해도 그냥 하세월로 안 하는 거야. 그럴까 봐. 은 대통령을 못 믿는 거지. 그럴까 봐 추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3일 내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그냥 임명이 되도록 그런 특별한 조항을 삽입했다. 특검법 안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일면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왜 이게 뭐 대결 정치다, 뭐 몰아친다, 뭐 이렇게 나왔냐면 네. 한겨레 일면 기사가 개원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표현이 너무 흥미롭더라고. 그렇죠. 역대 어떤 국회에서나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개원 전투에 나섰는데 그건 맞는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누는 특검법이 개원 일성으로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런 탓에 22대 국회에선 총선 민심을 화력을 삼아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견제하려는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활용해 이에 맞서려는 여당의 대결 정치가 심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이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3면 기사로 넘어가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당론 발의를 지금 한 거고요. 이 각종 경우의 수를 따져서 기존 특검법의 빈틈을 메우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수사 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을 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그리고 공수처, 군사법원, 국가인권위 등으로 쪼개진 수사, 재판을 특검이 다 넘겨받도록 한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를 해서 네.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에게 더는 항명죄를 묻지 못할 여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 후보 추천권도 이전 법과 달라졌다. 이 새 특검법은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인 야 6당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한다. 네. 기존의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해서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용민 의원, 수석 부대표니까 네.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존 방식으로도 문제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후보 둘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대 특검법에는 없던 특수한 조항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김수석 부대표는 3일 이내에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왜 넣었느냐.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적은 없는데 이 정부는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득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그러니까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일명인데요. 당론 발의도 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차등 지급에 동의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되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차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다음에 이성윤 그 민주당 의원이 조만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도 내용의 골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앞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표현들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일종의 전투 모드에 대한 얘기들을 썼는데 동아일보 3면 기사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특검법을 바로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의혹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도 다음 달 3일 추가 발의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다 반말하면서 개원 첫날부터 전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각 조항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뭐 논란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앞서도 민주당의 얘기들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동아일보는 반대 시점에서 민주당의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부분을 두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들을 뒤에 붙이는데요.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가 특검에 전례가 없는 조항이라면서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앞서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 논리로 동아일보가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쓰면 민주당이 거기에 역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기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진보신문하고 보수신문의 어떤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신문들 그나마 이제 동아일보는 어쨌든 그나마 그 정도는 하니 다행이지. 민주당의 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그 비판에 대해서 반론한다 요구성인데 그치. 다른 보수 언론은 그것도 안 해요. 다른 보수 언론은 그냥 여기는 논란이 된다. 논란이 된다. 대통령의 행정 재량권 침해한 것이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끝나요 그냥. 맞아요. 뭐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나섰다 이러면서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외압 의혹의 특검에 대해서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느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 있는데 무슨 외압 의혹인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상배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이렇게 사실상 조국혁신당한테 특검 그 추천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행정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